오늘이 5.18 광주 민주화가 발생한 지 46년 되는 날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이번 6.3 지선에 반드시 넣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자. 이재명과 민주당 졸개들이 벼르고 별러왔지만은 지난 국회에서 우원식이 두 차례 걸쳐서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은 야당 쪽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상정을 저지하겠다라고 나서자 의사봉을 부서지라 이를 악물어 가면서 거칠게 두드리고 상정을 하지 않겠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는 추태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의장은 당적을 떠난 무소속 직함입니다. 본인의 의견보다는 여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 공정성을 띠면서 법안 처리를 하는 자가 바로 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의 충견 소리를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가증스럽게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5.18 기념 행사 자리에 이재명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정청래와 장동혁 당 대표들은 참석을 했었는데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 궁금증이 나돌면서 정청래와 우원식이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다라는 소리가 며칠 전서부터 아주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었죠. 난리 법석을 치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공적이 있어서 우원식과 그리고 정청래가 민주화 유공자 소리를 듣는지 그것을 밝히라. 아주 시끄러운 하루였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언론들은 이날 묘하게도 이재명도 정청래도 우원식이까지 세 명이 눈물을 흘렸다.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포기한 그날 그래서 셋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여기에는 비아냥과 조롱이 담겨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5.18 4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적 합의에 따르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헌법 개정하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우원식이가 39년 만에 헌법 개정인데 왜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막느냐. 국민의힘을 비난했지만은 국민들은 보다도 한 차원 높게 헌법 개정에 진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부르는 이날에 헌법 전문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아니다. 넣을 수가 없다. 이런 논의를 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었죠.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국민적 합의가 따라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 정치 논리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계산적인 방법이 달라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대다수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른바 유공자의 명단을 밝히지 않는 이유를 지금도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과 민주화를 이루게 한 공헌자를 가리는 것은 기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데 개인적 신상 문제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따라다니는
몇 가지 의문들이 아직도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4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궁금증과 석연치 않은 내용을 반세기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재명과 우원식 정청래가 동시에 한날에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언론들은 솔직히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솔직하게 왜 눈물을 흘렸을까에 대한 기사 내용 보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언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언론다운 언론이 있습니까? 거의 모두가 어용이요, 사입이요, 아부를 떠는 홍보, 선전 매체물일 뿐이지 보수를 아끼고 요즘 추세가 유튜버들이 오히려 이런 표현을 그나마 쓰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이들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실제로 이들이 속상하고 위기감을 느끼고서 흘리는 눈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악어의 눈물 하면 뭡니까? 대개 위선, 가짜, 허위의 눈물을 말할 때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과 우원식, 정청래가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감방에 가느냐 마느냐 초일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공소 취소라는 전대미문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박상용이 첫 단추부터 꼬이게 만들더니 정치 검찰이라고 매도했던 이재명이 그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강하게 국조특위에서 반발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서영교와 박순원 그리고 민주졸개들이 쌍방울의 방영철, 김성태에게 이재명을 감방에 보내자라고 마음을 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을 강요하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서 다 까발려져서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이제 투기를 끝내고 특검을 만들어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재명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내가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내 재판을 공소 취소를 하게 만든다. 이것이 위법이요 불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저는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검찰 제도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것을 시도하지 않을까? 꼭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할까? 뒤집어 얘기해 보면은 지금 검찰 중에서 스스로 이재명을 감방에 보내지 않고 내가 대신 역적이 되어서 감방에 갈 수 있겠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재명 덕에 서울지검 지검장을 하고 있는 박철우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총장 직대인 구자현이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전재수 무혐의 만들어줬던 대전 고검장 합수본부장 김태훈이 하겠습니까? 좌장이라는 정성호가 앞장서서 이재명을 살려주고 내가 감방에 가는
역적 죄인이 되겠다라고 나서겠습니까? 한 명도 없지요. 겉으로야 충견 노릇을 하는 척 보이지만은 자기가 감방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도 마찬가지로 물 건너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106명인가요? 100명이 넘게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광주 민주화 유공자의 이름을 쓰고 있으니 이들의 그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소 취소 모임을 성공리에 맞춰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그대로 중도 무산 위기까지 왔으니 이재명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5.18 민주화 광장 투쟁 이후에 더더욱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명단을 까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욱더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재명인들 속이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는 우원식이 하니 개헌 상정하지 않겠다. 의사봉을 부서지고 깨질 정도로 이를 악물고 패대기 친 자가 우원식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상식 이하의 짓을 의장이라는 자가 해버렸던 것이죠. 의장은 당적도 잠시 내려놓고 무소속 아닙니까? 공정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 일정을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헌법 개정이 상정 안 된다라고 성질을 부리는 그런 추태를 왜 보여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국가서열 2위에 의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우원식의 고민이 깔려 있지요. 지금 우원식이도 5.18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헌법 개정에 전문에 반드시 이 사항을 넣어야 하는데 실패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원 씨가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적이 있었는지 저는 우원식이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해가 1980년 5월 18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원식은 육군 사병으로서 대한민국 육군 사병으로 1978년 2월 25일 입대를 합니다. 어디로? 수도 경비사령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방사의 예하 부대인 제60단 훈련단의 공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2월 25일 입대를 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식은 광주 5.18이 아니고 두 달 후인 7월 24일 병장 만기 제대를 합니다. 광주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었던 제대 말년의 병장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원식이가 군 복무 중에 현역병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공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유공자가 되었는지 이제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5.18 광주 전야제에서 우원식이가 올 시민과 영령 앞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히려 개헌 상정은 실패했지만 다짐은 여전히 확고하고 더 강해졌다. 내란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5월 명령에 대한 역사적 책무다.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이 있었기 때문에 12.3 계엄을 막을 수가 있었고 5.18이 대한민국을 살렸다라고 선동질을 어젯밤에 금남로 민주광장에서 하지 않았었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더러운 위선을 이렇게 포장시켜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의 현역 군인으로서 복무했던 그 당시에 어떻게 광주 민주화 유공자로 포장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우원식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5.18 민주화 운동에 아직까지도 왜 이름을 스스로 밝히지 않고 있는지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면서 떳떳하게 밝힌다면은 국민적 주앙을 더 받지 않겠습니까? 정청래는 어떻습니까? 1965년 충남 금산 출신입니다. 어제는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SNS 제보를 받고 수사 의뢰까지 하면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광주 전야제 때에 밝혔습니다. 마치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재명이 대선 시절에 암살 소식과 함께 연평도 꽃게밥 수장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가장 예민할 때 아니겠습니까? 시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고 긴장설이 나돌고 있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재명처럼 정청래 암살 소식이 왜 전해져야 할까?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청래가 역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민석이가 당권 장악을 위해서 총리 사임하고 당으로 돌아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3 선거판에서도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썩 좋은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과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과는 다르게 삐거덕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로 등재가 되어 있으니 이것 또한 한때는 참 마음 편했었죠.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런데 이것이 자기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공자 대접을 받으면서 민주졸기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버티기로 잘 살아온 것이 정청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올해 분위기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유튜버들이 아주 집요하게 극성 맞을 정도로 정청래의 모든 것을 하나 둘씩 다 까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정청래가 1980년 광주 민주화 당시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서영교도 비슷하죠. 5.18 민주화의 유공자라고 기세 등등 떠들고 있지만은 15, 16살 나이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까 말까 광주와는 거리가 먼 그런 곳에서 학창 생활을 했던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서영교라든가 정청래의 그 행위 자체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는 말에 웃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청래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도 아닌 금산군에 있는 진산중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운동권으로 방향을 정했던 때가 1985년 건국대학교 재수에서 입학한 후에 미 대사관 전번회지 폭탄 투적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었습니까? 1980년도 민주화 운동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었던 그런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 정청래였습니다. 그러니 정청래 역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가 헌법에 전문에 기록되어야만 더 이상 잡음이 없이 나도 국가의 유공자다 소리를 들어야 할 텐데, 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기의 사실이 하나 둘씩 보수 유튜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으니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헌법 전문에 5.18에 나도 유공자로 알려지게 된다라면은 정청래가 그런 어렸을 적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나의 꿈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마치 YS가 중학 시절에 자기 책상 머리에 대통령의 꿈 팻말을 써놓고 지냈다라는 그와 똑같이 정청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꿈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듣고 보니 얼마나 웃음이 나는 얘기입니까? 정청래가 하기야 이재명 같은 범죄자도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청래의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꿈도 참 야무지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웃고 넘겨야 할 문제인가? 정청래도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지요. 그러니 헌법 상정 자체를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랐겠습니까? 어제 우원식이가 금남로 광장에서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그 얘기를 했던데, 오늘 정청래도 우원식이가 한 말을 똑같이 다시 한번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재추진을 하겠노라, 이 말을 강조한 것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산시키게 되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유공자 명단이 한두 명도 아니고 민주당에는 40여 명이 집단적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5,800명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그 공헌자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한번 밝혀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은 더욱더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끊임없이 북한 특수군이 그 당시에 큰 역할을 했었노라라는 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 사건이 터질 때에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그런 얘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실체는 어떤 것인지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이 문제도 한번 다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